비견과 겁재 중 비견입니다. 성격을 봅니다. 비견은 나와 음양오행이 모두 같은 십친입니다. 음양이 같으므로 겁재처럼 음양의 다양성에서 오는 변화 및 특성과는 약간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을 보겠습니다. 비견이 발달하면 스스로 왕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하고 주체성이 강하며 추진력과 결단력이 좋고 과감성이 있으므로 통솔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비견은 신중하고 정직하며 신념이 강하므로 의리가 있고 그에 따른 신용이 좋습니다. 넘치는 자존심과 자신감으로 인해 지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며 자기의 능력을 남에게 보여주려는 심리가 있으므로 칭찬에 예민합니다. 고지식한 자신감과 명예욕으로 인해 남을 잘 믿는 습성이 있으나 이것은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점을 봅니다. 비견이 부정적이거나 과다하면 특히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며 사교성이 약하므로 호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이 강하여 논쟁이 잦을 수 있으며 지시받기를 싫어하므로 배려심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융통성 또한 부족하므로 타협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넉넉하면서 자상해 보일 수 있으나 고집이나 독선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비견 역시 나와 똑같은 재물을 원하므로 과다하면 항상 손을 내미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과 같아 재물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며 과부족이면 인복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 재물은 늘 남의 것인 양 살 수 있습니다. 십친관계를 봅니다. 비견은 나와 음양오행이 모두 같으므로 형제와 자매가 이에 속하고 동성, 친구, 선후배, 동업자, 동료 직원이나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와 재물이 아극재로서의 정재와 편재인 재성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이 관극아로서의 정관과 편관인 관성입니다. 따라서 여자에게는 자신을 극하는 것이 자신의 남편이므로 남편의 여자가 나와 같은 비견이고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극하고 나도 극함으로 시아버지와 나 또한 같은 비견이 됩니다. 남자 쪽에서 보아도 나의 비견은 내 여자의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봅니다. 비견이 적당하면서 힘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므로 개인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비견이 왕한 사람은 지배나 간섭, 구속 등을 싫어하므로 조직적인 직장생활은 견디기 어려우며 또한 재를 극하는 것이 심하므로 재물을 직접 다루는 직장 또는 사업 역시 성공률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견이 왕한 사람은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재물을 다루지 않으면서 비견의 특성인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유로우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띤 직업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으로는 정치인, 선생, 방송인, 연예인, 예술가, 기획이나 편집, 작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비견이 식신상관인 식상으로 흐르면 나의 재능을 생하는 것이므로 위에 열거한 직업이 천직이 될 수 있으며 식상이 다시 재성으로 흐른다면 아생식, 식생재로 흐름으로 재물을 다루는 사업이라 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비견이 장생지인 인사신해에 뿌리를 두어 튼튼하다면 외교관이나 스튜어디스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직업이 유리하며 월지나 일지 장간에서 비견이 강하면 유기성이 강하므로 주체성이 강하면서 운동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재물을 다루지 않는 공무원, 연구원, 행정, 관리, 제조, 생산, 건설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견이 과다하고 재가 약한 경우라면 이른바 군비쟁제에 휘말리게 될 염려가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여자 혹은 재물 하나를 놓고 여럿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혹 대운이라 불리는 운명의 흐름이 나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리던 여인을 맞이할 수 있음은 물론 재물 역시 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닌 비견의 승리가 될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이때는 나와 비견을 재성으로 삼아 관극아로 극을 할 수 있는 관성이 필요하므로 어려운 시험이나 특별한 자격 또는 기술 등을 요하는 자격증이나 직종을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재물이 아닌 일 자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특히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명예나 분위기가 넘쳐나는 직업을 선택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 및 청탁 등을 받았다면 비겁의 특성상 법의 저촉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비견이 약한 사람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비견이 약하다 하면 일간, 즉 내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약하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재성이 강해 내가 약하다면 재물을 요하는 사업은 금해야 하겠지만 이때에도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비견이 강한 사람보다는 동업이 유리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 문제에 관해서도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타인의 소개를 받아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하는 직업으로는 요리나 도자기와 같은 특별한 기술, 예술 등을 이어받아 재능을 펼칠 목적을 갖는 직업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대운의 적용을 봅니다. 원국에서 용행을 올바르게 찾아 대운이 사주 원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따라 십친을 대입하여 해석합니다. 여기서 용행이란 사주 전체의 균형점에 가장 가까이 가는 데 쓰이는 오행을 말합니다. 비견운을 반가워하는 경우를 봅니다. 비견이 반갑다는 말은 내가 약하다는 것이요, 내가 약하다는 것은 식재관이 강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식상이 강해서 내가 약한 경우는 인생화를 하면서 인극식을 해줘야 하고, 관성이 강해서 내가 약한 경우는 관생인 인생화로 통관을 해줘야 하므로 인성인 정인과 편인의 운을 반가워하게 됩니다. 비견운이 반가운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재성이 왕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와 인성이 지나치게 왕해서 식상이 인극식으로 위태로울 때를 들 수 있는 바, 전자는 아극제의 원리고 후자는 인생아 아생식으로 통관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비견은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상징하므로 우선 이성을 비롯해 소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며, 신규 사업으로 독립을 할 수 있고 사업 확장 및 동업 또한 가능하며, 직장에서는 승진이나 보직 혹은 부서 등 원하는 곳으로의 변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만남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선거 및 연예활동 등에서 인기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재관에 의해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남녀 문제를 보면 사주의 재관이 지나쳐서 결혼이 쉽지 않은데 호운인 비견운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인 듯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주가 중화를 지향하게 되므로 남녀 모두 결혼할 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혼자인 경우는 비견운의 특성에 따라
이성에 관한 관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물 혹은 명예나 지위 등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견운이 반갑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견이 왕하다 함은 재성이나 관성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농토와 여인은 하나뿐인데 욕심내는 사람이 많은 경우 또는 유력한 후보들과 경쟁해야 하는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비견운이 또 온다면 비견은 물론 재성과 관성에 해당하는 십친간의 직장 및 재산, 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 보증, 신규사업, 사업 확장, 동업 등에서 부도나 그에 따른 법적 효과 등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및 직장에서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혹 재성인 부친의 사업 실패 등으로 부친과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재성이나 관성은 각각 여자와 남자를 의미하므로 남녀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이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젊은 사람은 극심한 가슴앓이 끝에 오는 가출 등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아나무인이면서 만혼을 하거나 심하면 의처증까지 생길 수 있고 여자는 유부남의 애인이 되거나 독신 생활을 선호할 수 있으며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의 남자는 비견의 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도래하는 비견운을 막아낼 수 있는 오행이 사주 원국에 있으면 원국에 미치는 운의 강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견과 겁재에서 겁재를 봅니다. 성격입니다. 겁재란 나와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른 것으로 내가 갑이면 을을, 내가 정이면 병을 말합니다. 같은 오행이므로 성격, 십친관계, 대운의 적용 등 모든 면에서 비견과 비슷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사주 구성에 따라 특히 합충면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성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을목인데 기토를 재로 쓰는 경우 갑목, 겁재는 기토와 합을 하게 되며 반대로 내가 갑목인 경우 겁재인 을목은 기토와 충을 하게 됩니다. 갑과 을이 합충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겁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점이든 단점이든 비견보다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게 표출되는 독특한 성향도 있습니다. 비견은 사람을 사귀거나 일을 할 때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만 용납하려는 고지식함이 두드러지지만 겁재는 음양의 다채로움과 위에서 언급한 이중성으로 인해 비견보다는 비교적 융통성 있는 대인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부드러운 성격의 의리가 강하고 활동적이며 자존심과 명예욕이 있어 추진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원국에 비견이 있는가 겁재가 있는가에 따라 음양이라는 개념에서 오는 성격의 차이일 뿐 겁재란 이름에 선입견을 품을 일은 아닙니다. 나의 재관을 탐하는 십친으로는 사실상 비겁을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비겁으로 인해 내가 왕한 경우는 겁재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약한 상태라면 역으로 겁재이기 때문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친관계를 봅니다. 음양의 차이에서 오는 해석이 원국의 구조와 대운으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행이 같으므로 근본적으로는 비견의 경우와 같이 보는 예가 많습니다. 직업입니다. 내가 약한 경우 겁재는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이 왕한 경우 동업이나 투기, 도박 등은 비견보다 더욱 불가합니다. 대운의 적용입니다. 비겁으로 인해 내가 왕한가 약한가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은
비견의 경우를 참고합니다. 다만 원국에 비견이 왕한데 또 겁재의 운이 도래한다면 겁재는 나의 재관과 합 또는 충을 함으로 원국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죠.